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 그 다음에 또 그 활용을 공부하였죠. 이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은 삼각형의 성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내용상에서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정의와 그 성질, 그걸 바탕으로 한 활용 문제까지 한 번만 잘 정리해 놓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었더랍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삼각형의 내심과 그 활용에서 내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도형의 내심,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것의 성질은 어떤 것이어서 이것을 활용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도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첫 번째, 도형의 내심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삼각형의 내심. 자, 도형의 내심을 한다면 그 각 도형들의 내심에 의해서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하는 건, 도형의 내심은 바로 그 도형의 내접원을 얘기합니다. 외심과 비교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우리가 도형의 외심을 뭐라고 했냐면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도형을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놓게 되면 이 사각형을 외접, 밖에서 접하고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이 외심이라고 한다면, 도형의 외심이라고 한다면, 도형의 내심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서 내접하겠죠. 자, 이때도 원부터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 도형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잠시 뒤에 다시 그릴 거니까 비교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보라고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자, 얘는 꼭지점이 만났고 얘는 변이 만났어요. 이런 중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도형의 내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내심의 의미 역시도 바로 도형의 삼각형 안에서 접하고 지나가는 원들이 있겠구나, 세 변과 만나는 원이 있겠구나,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삼각형의 내심의 활용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외심을 가지고 외심의 성질을 조사했어요. 외심의 성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뭐였죠?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심을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외심을 찾을 때는 그것을 작도하는 방법으로서 정의했는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심의 성질은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았어요. 벌써 잊어버렸어!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내심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도 내접원의 중심이며, 그 다음에 내접원의 중심이며, 그 내심으로부터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예측했으면 다행인 거고, 예측이 안 되고 뭔 소리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까지 또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과 어긋남 없이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 내용 선생님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부터 가죠. 그럼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게 되면, 프린트한 교재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외접원과 외심에 대한 외접원과 한다. 내접원과 내심이죠. 자, 내접원과 내심. 외접원을 지난 시간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접원과 내심 이렇게 나와요. 이 내접원과 내심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 안에 원이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도형 안쪽에서. 그래서 그 도형을 살펴보았더니, 뭐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싹싹싹. 지금처럼 이렇게 이 도형과 뭐 한다고요? 옳지. 사각형인데 네 개의 변과 한 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접하더라, 그 얘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각형의 안쪽에서 접하고 지나가는 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원을 내접원이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 내접원이라고 한다고. 이러한 사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 바로 내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얘기죠. 자, 내접원과 내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어지는 삼각형의 내심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내용, 삼각형의 내심. 그러면 선생님, 저 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의 밖에서 삼각형이 접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원이 바로 삼각형의 내접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삼각형의 내심이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지 그 그림서부터 그려놓고 나서 이야기하죠. 자, 원을 먼저 그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다각형부터 그려놓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게 그려지거나 삐뚤삐뚤한 그런 도형이 그려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의 내접원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제 좀 억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억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눈에 지금 이 하얀색 원이 안 보이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들 눈에 이 하얀색 원이 지금 안 보인다고.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삼각형 A, B, C, D, C만 보인 거야. 삼각형 A, B, C만. 자, 이 삼각형 A, B, C가 보였는데 삼각형 내심의 그 정의, 뜻은 어떻게 내려놓냐면 이렇게 작도하는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삼각형 외심에서도 삼각형의 외심을 찾기 위한 작도하는 방법으로서 접근했던 것처럼 삼각형의 내심을 찾을 때에도 그 작도하는 방법으로서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습니다. 뭐라고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의 교점. 세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의 교점이 바로 어디가 된다? 내심이 된다. 그래서 요 교점이 내심 I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각을 뭐 했다고? 이등분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가 된다? 바로 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외심을 할 때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지만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될 때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또 많이 들으니까 아우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남죠. 막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입으로도 자꾸 이야기하세요. 삼각형의 내심이란 삼각형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외심이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의 내심이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요런 정의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삼각형 내심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잘 봐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하게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내심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접선 위로 이렇게 반지름을 싹 내려긋게 되면 접선과 반지름은 서로 수직인 관계로 만난답니다. 여기에 있는 내심으로부터 접선 위에 접점으로 딱 수선을 긋게 되면 접점으로 반지름을 긋게 되면 수직으로 만나고 접점 위로 딱 수선, 접점 위로 다음과 같이 반지름을 긋게 되면 수직으로 만나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도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것의 길이가 서로 같겠구나. 다시 한번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점으로부터 변까지의 거리, 즉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으로부터 그 직선, 저 직선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분도 마찬가지죠. 점으로부터 선분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길이인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점과 직선, 선분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겠구나. 그럼 그걸 왜 같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 만나는 접점을 D, E, F라고 했을 때 삼각형 IAD, 삼각형 IAF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한 개의 변이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얘가 같다는 건 아직 몰라.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아지는지는 아직 몰라요. 각을 이등분했고 그 다음에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변이 공통변이야. 각이 이등분됐고 그 다음에 그 공통변을 봤더니 얘가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되면서 빗변이 돼요. 결국 직각과 빗변과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각의 이등분에 의해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개의 크기가 같아서 두 개의 삼각형이 무슨 동이다? 합동이 되는구나 라는 성질이 밝혀지죠. 마찬가지로 얘하고도 합동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과도 합동이죠. 그러니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이 두 개 합동에 의해서 얘도 얘랑 같아지고 또 두 개 합동에 의해서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니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 즉 이 성질이 밝혀지는데
삼각형에서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심은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 이 내용이 거의 90%예요. 다야 이게. 내심이 뭔지 그 내심의 정체가 밝혀졌으면 삼각형의 내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되고 그 뜻은 삼각형의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으로서 정의 내려놨어요. 그 약속이야. 약속이니까 기억해 둬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의 성질은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점으로부터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았던 반면 삼각형의 내심에서는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무엇으로 같아?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더라. 요게 오늘 이야기하게 될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할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기억을 해야 되는지 외심의 의미, 정의, 성질, 내심의 의미, 삼각형 내심의 정의, 그 다음에 그 성질,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분류하고 기억함에 있어서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선생님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같아지는 것이고 그 뜻이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누가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툭 물어봐도 착 하고 대답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내심이 무엇이고 삼각형의 내심의 뜻이 무엇인지 정리되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 내심의 활용편 그 첫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내용 외심과 더불어서 비교 설명해 나갈 테니까 잘 정리합니다. 자, 삼각형 내심의 활용은요. 삼각형의 내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 삼각형의 내심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삼각형 내심의 성질은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질이지만 첫 번째 내용, 각에 관련된 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죠. 삼각형 ABC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삼각형을 그렸어요.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자, 요 각도 이등분해보고 요 각도 이등분 싹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도 이등분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여기 요만큼 각을 X, 너를 X.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여기가 Y, 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Z, 여기가 Z. 그 다음에 내심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삼각형 ABC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X 2개, Y 2개, Z 2개. 두 개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가 된다? 삼각형 세 각의 크기 합인 180도가 된다더라. 그 얘기예요.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2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몇 도? 옳지. 90도가 된다. 그 얘기야. 뭐야? 선생님 이거 우리 봤던 건데요. 어디에서? 외심에서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얘들아. 삼각형의 외심을 그대로 여기다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생긴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 ABC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보고 외심을 찾으라고 한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뭐라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각이 똑같이 XY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얘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여기가 X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얘가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가 Y면 얘가 Y가 되는 거야. 위치가 다른 거예요. 얘가 Z면 여기가 Z가 되는 거야. 선생님 위치가 다르긴요. 똑같이 지금 X, Y, Z의 합이 90도인데요. 얘도 그 이유에 의해서 X, Y, Z. X, Y, Z의 합이 90도가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자칫 그것이 혼돈이 일으켜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외심하고 내심하고 확 섞여버려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무작정 막 마음 가는 대로 난 이거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똑같네. 외울 거야. 자꾸 그렇게 외우지 말아요. 그런 외우는 과정을 선생님이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되겠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본래 의미는 각의 이등분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첫 번째 내용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외심하고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외심의 것과 헷갈리는 그 내심에 활용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보죠. 자, 똑같이 삼각형 ABC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삼각형으로 삼각형 ABC를 완성을 해놓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그리고 나서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중 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싹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점 I입니다. 물론 내심이죠. 세 각을 이등분한 선분의 교점, 그 중에서 두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한 선분도 여기를 지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랑 크기가 같고 이거랑 이거랑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와 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자, 각의 크기가 같은 네 각을 이등분했다. 그러니까 네 각이라는 건 개수 네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네 각, 안쪽 각을 이등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정확하게 그리죠. 자, 이런 교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세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이 삼각형의 내심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각 A와 각 BIC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지금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설명이 되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외심에서도 비슷하게 그었어요. 요거 설명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야. 그래?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의 한 외곽의 크기는 즉 이쪽에 나와 있는 요만큼 각의 크기는 삼각형 IAC의 점 I에 대한 즉 각 I에 대한 외곽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예요. 됐니? 우리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가 조금 전 내용에서 몇 도가 된다는 걸 배웠냐면 9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각 BIC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가 두 개, X와 세모가 하나씩. 맞아? 세모 더하기 X. 그래서 두 개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입니다. 라는 거죠. 뭐가? 각 BIC가. 됐나요? 그러면 각 BIC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요것을 각 A와 더불어서 표현하게 되면 정리해주게 되면 두 개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니? 조금 전 앞에 살펴봤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X가 뭐라고? 90도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때 남은 동그라미 하나는 각 A의 절반이지? 뭐라고요? 각 A를 이등분하는 것은 절반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각 A에다가 뭐를 더해 놓은 것과 똑같다? 90도를 더해 놓은 것과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각 A의 크기에 관해서는 각 BIC의 크기로 표현될 때 각 BIC의 크기는 2분의 1 각 A 플러스 90도와 같다.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와 같다.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썼던 외심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있었어. 그때는 뭐였냐면 자, 봐요.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 여기다 하나 딱 그려놓을게요. 삼각형 ABC가 있었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싹. 이때는 뭘 했냐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어서 싹싹싹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때 만들어 놓은 각 BOC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외심이다 얘들아. 외심이야. 이 BOC의 크기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선분을 싹 그어서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얘네 둘이 똑같은 각이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더한 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동그라미에 두 개의 동그라미 두 개의 X니까 얘가 각 A의 두 배가 된다. 요 각 BOC의 크기는 참고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비교해 놓고 싶은 사람 필기를 해도 괜찮고 두 배의 각 A가 된다. 라는 것은 점 O가 삼각형의 외심일 때고 보이니? 삼각형의 외심. 그 다음에 여기에 각 BIC는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에요. 내심일 때는 어떤 관계?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가 성립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각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게 좀 더 수월해지죠. 얘랑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 헷갈리다 그러면 그걸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이것만 파고 막 외워요. 이것만 막 파고 외워. 90도 플러스 2분의 1 가게이, 2분의 1 가게이. 근데 비슷한 그림이 하나 겹쳐서 딱 나오는 순간 잠깐만. 외심은 어떤 거였지? 그래서 헷갈리는 뭔가 요소가 생기면 절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거나 소비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사실 공부하면서 시간을 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쉬운 건 빨리 공부할 수 있고 헷갈리거나 어려운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헷갈리나 어려운 것들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왠지 모르게 내가 공부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만 따로 떼서 공부를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머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 좋고 나쁘고 머리에 좋고 나쁘고 없어. 단지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지. 공부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쉽고 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풀리는지 봐요.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인데 각 A가 80도, 각 ACI가 27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이걸 무조건적으로 외우지 않는다니까? 싹 얘를 나눠놓고 나서 막 이제 생각해. 그러면 이 얘기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삼각형 내심의 정의니까 네가 40도라는 얘기고 여기가 40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X각이 몇 도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각 B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고? 2X가 되겠지? 각 B의 크기는 2X. 그 다음 각 AIC의 크기는 180도에서 못 뺀 거랑 똑같아? 40도 더하기 27도, 67도 뺀 거랑 똑같아요. 맞니? 그럼 그 67도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180도 마이너스 67도니까 113도? 이렇게 되냐? 113도. 그치? 113도. 요 각의 크기가 113도랍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여기에는 2x를 2분의 1 한 다음에 뭐 한 거랑 똑같아? 2분의 1에서 90도 더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13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각 B. 그러니까 2분의 1 각 B는 각 B가 2X라고 하는 사실 한 번 더 경험을 했고 거기에다 90도 더한 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 각 B 2분의 1 각 B가 뭐가 된다? X가 되겠죠. X 플러스 90도가 뭐가 된다? 옳지. 113도가 됩니다. 넌 얼마? 23도입니다. X는 얼마? 23도입니다. 요렇게 써야죠. X는 23도. 그래서 정답은 각 X의 크기를 구하라. 23도.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삼각형 내심의 활용 그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내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면 요번에는 원을 좀 그려놓고 생각하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삼각형의 내심이니까 내접원, 삼각형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삼각형의 내심, 너 내심, 자 내심, 싹. 삼각형 ABC의 내심을 점 I로 이렇게 싹 표현해보고 찾았어요. 근데 원래는 삼각형 ABC만 눈에 보였던 거고 원은 눈에 안 보여서 얘를 어떻게 찾냐면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습니다.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드디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싹 하고 밝혀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성질을 살펴보면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내접원의 반지름이기로서 같더라 그 얘기고 그 같음을 직각삼각형 합동으로 증명했어요. 직각삼각형 합동으로 증명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얘랑 합동이 되는 순간 이거 변의 길이도 같아지지만 대응변의 길이로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같아지죠. 누구랑 누구랑?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진다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요번에는 이 길이하고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바로 또 같아요. 요게 어떤 내용과 또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3학년 올라가서 원에서 원밖에 한 점으로부터
그은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라는 내용과도 또 연관이 돼요. 이 길이하고 또 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요번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마찬가지 이유로 두 개의 삼각형 합동에 의해서 얘하고 얘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해서 요 내용이 원 밖에서 그은 두 개의 접선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게 내년에 배울 거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구나 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같다. 그 다음에 누구랑 같다. 얘랑 또 같아진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직각삼각형 합동으로 살펴봤던 거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삼각형 넓이를 다음과 같이 삼각형 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접 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정리가 돼요. A, B, C.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이 삼각형의 내심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그 길이가 어떻다? 같더라 라고 하는 게 성질이 증명이 됐죠. 얘랑 그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서 어떤 보조선을 그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점 I에서 각 꼭지점으로 선분을 그었죠. 점 I에서 각 꼭지점으로 선분을 그었더니 삼각형이 몇 개로 결정이 되냐면 이거 삼각형 IBA, 삼각형 IBC, 삼각형 ICA가 결정이 되더라 그 얘기야. 세 개의 삼각형으로 총 나뉘더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삼각형 IAB 플러스 삼각형 IBC 삼각형 ICA가 되더라. 도형 나눠놓은 거네요. 그런데 이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각 변의 길이를 삼각형 ABC 각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XY로 나타냈나요? 저 XYZ로 나타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XYZ로 나타내죠. XYZ. 자, 우리는 삼각형 IAB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X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XR 2분의 1의 Y에다가 R 2분의 1의 Z에다가 R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내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만 안다면 2분의 1 R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더라 그 얘기야. 결국 이 얘기는 얘가 뭐야? 삼각형 ABC의 둘레가 되더라 그 얘기죠. 삼각형 ABC의 둘레가 이렇게 되니까 둘레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곱하고 2분의 1 딱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등장을 하겠구나. 이게 이제 삼각형 내심에 활용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변의 길이에 대해서 특정 선분의 길이, 변의 길이, 선분의 일부의 길이들을 주고 나머지 선분 또는 변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넓이에 관련된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넓이에 관련된 문제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진다라는 성질과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해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활용편을 따로따로 떼서 할 게 아니라 이것들이 또다시 이어진다니까. 언제? 중학교 3학년 때로 또 이어져요. 그때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들어야 되는데. 들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화 시켜놓은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점 DEF는 각각 내접원과 세변 AB, BC, CA의 접점입니다. AD가 2cm, BD가 3cm, CA가 7cm일 때 선분 BC의 길을 구하라. 얘들아 이거 어떻게 구할까? 지금 여기에서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에서 각 변으로 수선을 긋게 되면 그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전부 다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했고, 그것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각 꼭지점과 내심을 연결하는 순간 합동인 삼각형 총 3쌍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응변의 길이로서 다음과 같이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부분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B2의 길이는 BD의 길이와 같아서 3cm. 그 다음에 여기에 나 있는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2cm. AD의 길이는 AF의 길이와 같아서 그럼 AF가 2cm니까 여기에는 CF의 길이는 얼마? CF의 길이는 옳지. 7-2에서 5cm. 그런데 여기는 CF의 길이는 C2의 길이와 같으니까 이 길이 얼마? 5cm. 다 됐네. 차근차근 밀어가고 빼고 하니까 얼마 나와? 바로 8cm 이렇게 나옵니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나온다니까 내년에 원의 성질할 때. 그래서 그때 만나면 또 반갑다고 인사해.